자, 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팍입니다. 오늘 중앙대 사진학과 촬영실기 뽀개기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죠? 2019학년도 기출문제부터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가 보시죠. (2019학년도에는) 어디서 출제가 됐느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여긴 어디냐? 예, 사진학과 건물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실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것도 그 2017학년도 문제랑 비슷합니다. 자연물과 인공물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촬영하라. 요때 찍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B 스튜디오나 아무튼 지하 스튜디오에서 좀 오래된 물건들, 치우지 않은 곰팡이가 잔뜩 쓰려진 좀 버려진 듯한 물건들 앞에 놓고 촬영을 했다고 하는 기억이 있네요. 제가 자꾸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중앙대 연습할 때 학교를 싹 다 뒤지면서 촬영 실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거의 다 찝고 돌아다니는 거죠. 모조리 다 찝고 돌아다니면서 기출 문제도 내고 생소한 문제도 내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부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학교를 가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자, 20학년도에는 여기 외국어대학 2층에서 주연과 조연을 표현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복도도 있고 교실도 몇 개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아그리파나 뭐 마네킹 등이 띄엄띄엄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학생 또한 걸어서 찍어도 괜찮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이것도 주연과 조연 두 가지가 이미지상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복도를 찍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네요. 제 생각은 그럽니다. 뭔가 앞에가 하나 있으면 뒤에가 비슷한 것들이 딱 놓여 있어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면 뒤에가 아웃 포커스 되는 이런 사진들이거나, 아니면 앞에가 인 포커스가 살짝 나가면 뒤에가 초점이 딱 맞아서 두 개가 명확하게 딱 보이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두 개만이 딱 보이는 이런 장면을 찍으면 그냥 바로 합격인데, 문제 자체에 대해서 주연과 조연은 알긴 하는데 이미지를 표현을 못하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지가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주연과 조연이 명확하게 보이면 합격할 확률이 높지만, 그보다 좀 더 잘 찍으려면 깔끔하게 찍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 그렇지만 시험장이 워낙 지저분해서 그걸 찍을 만한 환경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주연, 조연을 딱 보이게 찍으면 합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도 2021학년도로 넘어가면 뼈뼈뿅. 이야, 이번에는 파란색인데 점선이 아니라 원으로 돼 있죠. 여기는 두 번 출제됐다는 곳이네요. 똑같은 장소가 또 나왔습니다. 렌즈에 빛이 들어올 때 상이 맺힌다. 3차원적인 공간이 2차원이 되었을 때 사진 표현에 따라 화각에 따른 왜곡이 생긴다. 이런 왜곡이 생길 때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하게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데, 안정적인 왜곡이 있는 사진 3장, 수평, 수직 둘 다 맞춘 사진 2장을 촬영하라. 3장, 2장 이렇게 촬영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광각으로 찍으면 주변에 왜곡이 생기고 50mm 표준 렌즈 이상으로 망원으로 당기면 왜곡이 안 생기죠. 앞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예전에 3D를 2D로 촬영하라 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3D를 2D로 촬영하라, 이런 문제는요, 뭔가 튀어나온 거를 50mm 이상의 망원으로 당겨서 그러니까 원근감을 없애는 듯한 이미지를 찍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듣고 3차원적인 공간이 2차원이 된다, 이거만 듣고 예전에 저희 학원에서 풀었던 그 문제 그대로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곡이 있다면 무조건 광각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요. 안정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찍어서 이렇게 찍는 사진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삼각 구도를 안정적인 구도라고 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으면서 삼각형이 나오게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맞춰서 통일성 있게 이렇게 광각으로 찍으면 안정적인 왜곡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광각으로 놓고 수평 수직이 딱 맞게끔 이렇게 공간감을 느껴지면서 왜곡이 있는 사진이나 수평 수직은 너무나 쉽죠. 카메라를 반듯하게 들고 약간 카메라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고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면 약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딱 센터에 놓고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딱 깔끔하게 두 장을 찍으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은요 패션 디자인과 건물 2층 강의실 3개에서 나왔고 이것도 실내입니다. 지금 최신에 나왔던 문제들이 모두 파란색으로 있죠. 실내죠. 코시국일 수도 있고요. 그냥 실내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시국이 지난 마당에 여전히 예전에는 실내에서 나왔으니까 난 실내에만 연습할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없죠. 실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실외 모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아무튼 2022학년도 주어진 물체를 가지고 공간 착시, 가로치고 원근 착시, 형태 착시, 평면 착시, 소격 효과, 눈속임 효과를 표현하시오라는 작년 2022학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근 착시 하나만으로도 5장을 찍을 수 있다는 원근 착시는 뭐죠? 원근감을 과장하는 걸까요? 원근감을 없애는 걸까요? 원근감을 과장해서 찍으면 이 문제는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에 부합하게 그대로 맞춰서 찍어야지 거꾸로 찍었다가는 그냥 낭패를 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3D를 2D로 만들어라 라는 문제랑 뭐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컷이 있는 유일한 학교가 중대밖에 없죠. 수능 컷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 국영수 중에 하나 3 맞고 이제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하나 3 맞으면 컷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진을 발로 찍어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2개 합이 6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컷에 맞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수능 컷을 6등급 이내로 마치는 학생 또한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그럼 중요한 게 뭐가 되냐? 내신과 촬영 실기 비중이 증가된다 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내신은 벌써 일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촬영 실기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뒤집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앙대는 안성 캠퍼스 교내가 기출 장소이다. 실외에서 나올지 실내에서 나올지 코시국이 떠났기 때문에 실외에서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에 가서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시간을 잡아놓고 저희 학원에서는 30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15분에서 20분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모든 셀렉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엄청나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을 컨셉을 잡고 심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연습할 때 15분에서 20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연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지 실전에 가서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기출문제의 패턴이 변경돼서 조형적인 기초 촬영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화려한 기술보다는 문제에 충실한 기본기의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2023학년도부터 카메라의 액세서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삼각대나 플래시 사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2023학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빛의 활용, 빛과 그림자, 빛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빛의 종류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에 따라서 어떻게 피사체의 질감과 형태가 변화되는지를 엄청나게 연습해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또 제 후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조언을 또 남겨봤어요. 자, 1번.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촬영 시기를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가르쳐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요. 시험 당일날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그냥 찍어야 되겠다 해서 낭패 본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2021학년도와 22학년도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잘 읽어보지 않으면 혼돈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저랑 피 빠지게 연습을 해놓고 문제 하나 잘못 해석해서 재수를 하거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친구들 너무 많이 봐서 또 이런 얘기를 적고 있고요. 저희가 시험 보기 전날에 마지막 리뷰할 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학생들한테 합니다. 마지막에 모아놓고 얘들아, 여태까지 우리가 피땀 흘리게 연습해서 실력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보고 곰곰이 차근히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단다.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무기를 써야 될지를 문제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운 대로 찍어야겠다 하면 또 떨어지게 될 것이야.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문제를 깊이 음미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장소를 한 바퀴 뺑 돌아야 돼요. 좋은 장소가 있기 마련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뛰어가서 똑같은 장소만 계속 찍다 보면 내가 찍지 않은 장소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과 어떤 피사체가 배치되는지 공간과 피사체가 인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그 안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곰곰이 잘 살펴보라고 했었죠? 힌트가 숨어있는 경우도 많다. 한 컷 한 컷 아무리 잘 촬영해도 문제를 잘못 해석하면 낭패다. 두 번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다른 학생들이 줄 서서 같은 피사체를 찍고 있다. 나도 동참할 것이냐. 제일 잘 찍을 수 있으면 그 줄에 서시오. 내가 내신 1등급이야. 그럼 그냥 찍으시오. 내신 1등급이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3번, 추상적인 주제가 출제되어 하나의 컨셉을 잡아야 될 경우. 그쵸, 아까 김문부 시인의 기다리는 마음 같은 거. 여러 컷들을 촬영하며 천천히 주제를 찾는다. 아까 계속 잔소리했던 그 말입니다. 이거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시에 컨셉 촬영을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자기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저희 학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 4번, 촬영 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을 넣어야 되는 촬영이었는데 손 그림자만 넣어도 되나, 손이 나와도 되나 애매모호하면 손 들고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지레짐작 찍었다간 탈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5번, 극도의 긴장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중대를 가서 찍거나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요, 좀 뭐 다른 곳에서 온 사진기를 메고 온 학생들을 가끔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냥 카메라를 메고 그냥 뺑뺑 돌면서 찍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습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중대, 상명대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몇 세트 찍고 가버리는 학생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절대 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긴장감을 가진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서도 그 감이 그대로 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 한 장 한 장의 퀄러티를 요구하는 사진과 전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따로 있다고 했었죠. 이것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 장 한 장 잘 찍어야 되는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컨셉을 잡고 찍어야 되는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이 주제와 딱 맞는 사진을 찍는 게 먼저 생각해 볼 거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촬영실기 한번 제대로 난타해봤는데 촬영을 끝냈어도요,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이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보긴 했는데 학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